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10일 오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반 23분과 후반 5분 미겔 알미론에게 2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 21분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프리킥으로 한 골을 만회했고 이후 추가 시간 정우영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겨우 패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한국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트린 알미론이라는 파라과이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 리그만 보면 꽤나 대단한 선수임이 맞지만 사실 지난 시즌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선수인데요. 복사뼈 부상으로 이번 평가전에 참여하지 못한 김민재 선수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동시에 월드컵까지 몇 개월 남겨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 수비와 관련해서 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생긴 듯 보였습니다. 이날 파라과이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부터 손흥민 선수를 상당히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 기에르모 바로스 스켈로토 감독은 벤투호의 브라질, 칠레전을 본 소감에 대해 경기를 보면서 한국은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은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보유했고 월드컵에 진출한 팀인 만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죠. 실질적으로 경기 내에서도 내내 손흥민 선수의 발을 묶으려고 난리였습니다. 하물며 2대2 동점 스코어로 결국 90분 이후 추가 시간에서 파라과이의 한 수비수는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다 못해 아예 부여잡는 듯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팀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극에 달해 몸싸움까지 벌어질 뻔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마크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킥을 찰 때였습니다. 이 프리킥으로 지난 칠레전에 이어 다시금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했고 동시에 추격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환상적인 프리킥골이었습니다. 황의조와 함께 투톱으로 나선 손흥민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21분 황의조 선수가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파울을 당해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키커로 다시금 나서 오른발로 정확한 슈팅을 때려 파라과이의 골망을 흔들었죠. 그런데 이 프리킥골 이후 우리나라 대표팀이 구사하고 있는 프리킥 전술에 대해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칠레전과 이번 파라과이전에서 슈팅 직전 보여진 장면 때문인데요.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 공을 차기 전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도에서 보여진 슈팅 장면을 보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을 맞기 싫어서 저러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평소 축구를 즐겨보는 사람들도 왜 셋이나 되는 선수가 저런 자세를 취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골키퍼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의 시점에서 슈팅 직전의 장면을 보면 자세를 낮춘 3명의 선수들로 인해 키커로 나선 손흥민 선수의 발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상대팀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기 위해 달려오는 속도로 킥 타이밍을 예측해야 함은 물론 슈팅과 동시에 바로 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궤적 파악에도 찰나의 시간이 더 소모되어 확실히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키퍼가 프리키커가 찬 공이 뜨는 방향을 캐치하는데 소수점 단위의 초만 늦춰도 상당히 효과적이기에 이런 전술을 구사한 것이죠. 이를 두고 해당 분석을 본 팬들은 축구를 보면서 칠레전에서 처음 본 전술이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해당 전술이 월드컵 전에 알려진 게 안타까울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거 너무 자주 쓰면 분석당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다. 벌써 프리킥으로 2골이나 넣었으니 상대팀들이 이에 맞는 대응법을 월드컵에서 가지고 나올까봐 걱정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전술 자체가 정말 기발하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결국 프리키커가 잘 차지 않으면 골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 팀 프리키커가 손흥민이어서 빛을 발하는 전술이다와 같은 반응들도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처럼 좋은 킥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전술로 키퍼의 눈을 가려봐야 골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이렇게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서 연달아 멋진 프리킥으로 2골을 터트린 손흥민 선수를 두고 영국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의 전담 프리키커를 손흥민 선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 에릭센이 토트넘 소속이었을 때는 토트넘 입장에서 프리킥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20년 인테르로 떠났고 이후 토트넘은 전담 프리키커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현재 에릭 다이어와 해리 케인이 주로 프리킥을 차는데 둘 다 영시원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케인의 경우 직접 슈팅을 시도할 만한 거리에서 프리킥 기회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키커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케인의 프리킥이 골망을 흔드는 것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케인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직접 프리킥 득점은 단 한 골입니다. 그것도 8년 전인 2014년 아스톤 빌라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야말로 처참한 기록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서 2경기 연속으로 프리킥골을 터트린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전담 프리킥커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 직후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국가대표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새로운 무료 프리키커를 찾았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의 프리키커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해당 기사를 번역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은 마침내 손흥민에게서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찾았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매우 성공적인 시간을 보냈다. 2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페널티킥골을 단 한 골도 넣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 한국인 선수는 국제무대에서 뛰면서 그가 세트피스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레버쿠젠에서 뛰고 현재 토트넘에 소속된 손흥민은 칠레와 파라과이와의 연속된 경기에서 프리킥을 통해 골을 기록하며 현재 토트넘에서 1차 프리키커로 활약하고 있는 에릭 다이어와 해리케인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해리케인은 2014년 아스톤 빌라전에서 리그 첫 번째 프리킥을 득점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53번이나 되는 기회에서 단 한 번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과거 토트넘에서 엄청난 프리키커로 활약하던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인터밀란으로 떠났고 그 이후 토트넘은 계속된 문제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손흥민은 2021년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경기를 1대0으로 만들며 팀을 승리로 이끈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국제 경기들을 통해 다음 시즌 토트넘의 모든 프리킥 찬스는 손흥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스스로 증명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선보인 프리킥 전술과 더불어 연이은 프리킥 득점으로 영국 현지에서도 다음 시즌 토트넘의 전담 프리키커는 손흥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협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팀, 리그 베스트 선수 11명이 발표되었는데 득점왕을 차지하며 팀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로 이끈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뽑히지 않으며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실제로 영국 내에서도 상당히 어이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요. 당시 영국 트위터에서는 노손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였고 여러 영국의 레전드들이 이와 같은 결과에 말도 안 된다며 격분했죠. 실제로 과거 토트넘의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제이미 오하라는 이번 결과를 보면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저평가받는 선수라고 말한 것은 물론 손흥민이 올해의 팀에 뽑힌 선수들 중 11명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다며 도대체 누가 이런 결과를 도출한 거냐며 격분했죠. 그리고 그는 손흥민을 두고 그가 만들어내는 골뿐만 아니라 그의 에너지, 그의 도움, 미소를 지으며 경기를 치르는 모습 모두가 대단하다며 손흥민은 전 세계의 어느 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극찬했는데요. 리그 베스트 11에 들지 못한 것은 정말로도 아쉬운 결과이지만 그래도 이번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통해 또 한 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